20년 제2회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그전 강의와 마찬가지로 제어공학에서 답 찾는 방법 배우고요. 또 회로 이론에서는 간단한 공식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61번 그림과 같은 피드백 제어 시스템에서 입력이 단위 계단 함수일 때 정상 상태 오차 상수인 위치 상수는 이 문제는 입력을 어떤 걸로 줬는지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입력을 단위 계단 함수로 줬을 때의 이 편차 상수를 위치 상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력을 단위 속도 함수로 줬을 때는 이때 편차 상수를 속도 상수라고 하고요. 입력을 단위 가속도 함수로 줬을 때 이때 편차 상수는 가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문제는 이때 입력을 단위 계단 함수라고 줬죠. 그래서 위치 상수라고 하는데 이 위치 상수를 구하는 공식은 리미트 게루프 함수의 s를 0으로 보낸 값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61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만약 입력이 단위 속도 함수로 줬을 때에 이때 편차 상수, 여기는 위치 상수가 아니라 속도 상수가 되겠죠. 이때 속도 상수는 리미트 s 곱하기 게루프 전달 함수의 s를 0으로 보낸 값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입력을 단위 가속도 함수로 줬을 때의 편차 상수, 즉 가속도 상수는 리미트 s제곱에 게루프 전달 함수를 곱한 값에 s를 0으로 보낸 이런 식으로 가속도 상수를 구해요. 이거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입력을 어떤 함수로 줬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답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6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2번 적분 시간이 4초, 비례 감도가 4인 비례 적분 동작을 하는 제어 요소의 동작 신호 ZT, 시간의 함수죠. ZT가 ET를 주었을 때 이 제어 요소의 조작량은 단 조작량의 초기값은 0이다. 이 문제는 비례 적분 조작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고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답은 1번이고요. 동작 신호가 ZT일 때 비례 적분의 조작량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 K가 비례 강도를 뜻하고요. 요 TI가 적분 시간, 그리고 요 ZS는 이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비례 강도 4라고 했고 적분 시간은 4초라고 했죠. 그리고 이 ZS를 구하는 방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ZT를 라플라스 변환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Z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제곱분의 1이 되죠. 그래서 S의 제곱분의 1에 2를 곱한 S제곱의 제곱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비례 강도를 4 여기다 적용하고요. 적분 시간 여기다 적용하고 요 ZT를 라플라스 변환한 ZS를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4 곱하기 1 플러스 4x분의 1 곱하기 S제곱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4 이렇게 곱해져서 이 안에 4가 되고요. 4 이쪽에도 곱해주면 이 4와 이 4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S분의 1. 그래서 이 가로 안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여기다가 S제곱분의 2를 또 하나씩 이렇게 곱해주면 우선 이렇게 곱해주면 S의 세제곱분의 2가 되고요. 4와 S제곱분의 2를 곱해주면 S제곱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데 문제에서 보기를 보니까 이 식을 역 라플라스 변환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S3승의 제곱은 T의 제곱으로 시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면 T의 N승은 S의 N 플러스 1의 N의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은 이 수를 단계적으로 곱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S의 3승, 즉 요 T의 2승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2 플러스 1 분의 요 2를 팩토리얼로 계산하면 이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해서 2가 됩니다. 만약에 3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이 되겠죠. 여기서는 n이 2이기 때문에 2 팩토리얼, 즉 x의 3승분의 2가 됩니다.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된 이 식을 시간의 함수로 변환하면 t의 제곱이 되고요. s제곱분의 8은 s제곱분의 1이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분의 1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s제곱분의 1을 시간의 함수로 변환하면 t가 됩니다. 그래서 8 곱하기 s제곱분의 1은 시간의 함수로 변환시키면 8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면 문제에서 이때 조작량은 t의 제곱 플러스 8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리고 비례적분 조작량을 구할 때는 이런 식의 공식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문제와 답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3번 시간의 함수 ft sin 오메가 t의 z 변화는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답은 2번입니다. 이거 우리가 z 변환하는 거 아니에요. z 변환표를 암기하고 그 암기된 내용 가지고 답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64번 다음과 같은 신호 흐름 선도에서 RS분의 CS의 값은 RS 입력이죠. CS 출력입니다.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 전달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신호 흐름 선도에서의 전달 함수 구하는 방법은 메이슨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데요. 이런 간단한 것은 그냥 공식을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 루프 이득분의 전향 경로 이득. 자, 메이슨 정리를 설명을 드리면 델타 분의 m 델타 이런 식의 공식을 메이슨 정리라고 하는데 요 분모의 델타는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플러스 서로 만나지 않는 두 개의 루프 이득 마이너스 서로 만나지 않는 세 개의 루프 이득 플러스 서로 만나지 않는 네 개의 루프 이득 쭉쭉쭉쭉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m은 전향 경로 이득이고요. 여기서의 델타는 1 마이너스 요 앞에 있는 전향 경로와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보면 자, 서로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득이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루프 이득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루프 이득 둘, 서로 접촉하고 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그냥 루프 이득만 해당이 되고요. 이 델타 1 마이너스 전향 경로와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득. 전향 경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과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득 없지요. 그래서 전향 경로만 분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공식은 1 마이너스 루프 이득분의 전향 경로 이득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신호 흐름 선도의 공식은 이렇게 해설에 써놓은 것처럼 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향 경로 이득부터 구해볼까요? 전향 경로 이득.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을 전향 경로 이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 해서 전향 경로 이득 6이 되고요. 루프 이득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있고요.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 3 곱하기 4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플러스 3 곱하기 4 하면 이 분모는 4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1분의 6,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간단한 문제라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간단한 문제라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루스 흐르비츠 방법으로 특성 방정식이 이런 값을 가진 시스템의 안정도를 판별하면 루스 판별식으로 정리해서 안정한지 불안정인지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루스 판별식 가지고 이 특성 방정식을 정리해 볼까요? 우선 이 특성 방정식의 제일 높은 차수는 S의 4승입니다. 그래서 S의 4승을 두고 밑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요 2행까지는 이 특성 방정식을 보고 정리하는 거죠. 요 S의 4승 앞에 1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1, 4, 2. 그래서 1, 2, 1, 4, 2 이런 순서대로 적어 놓고요. 이제 요 3행부터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요 위에 정리한 식을 보고 우리가 정리하는 건데 요 바로 위에 있는 숫자, 이 숫자가 요 바로 밑에의 분모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분에 2와 이 대각선인 1을 곱해서 여기다 두고요. 마이너스 이 위에 있는 수와 대각선으로 있는 이 수를 곱해서 빼줍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 수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옆에도 계산해 보면 똑같이 이 2가 이렇게 해서 분모로 옵니다. 그래서 얘랑 대각선에 있는 이 수와 곱해서 4를 써주고요. 마이너스 이 수와 여기 대각선에 있는 수 없지요? 0입니다. 0. 그래서 0과 1을 곱해서 0이 되는 거예요.
이 수를 2분의 4-0 계산하면 2가 되죠. 자, 다음 행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 위에 있는 수가 밑에 분모로 가고요. 그럼 마이너스 1 분의 이것과 이거를 곱해서 여기다 두고요. 마이너스 1과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죠. 그리고 이것과 이거를 곱해서 요 앞에 있는 수에 빼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하면 분자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약분돼서 8이 되겠죠. 예.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수는 요 옆에 있는 수 위에 옆에 수가 0이죠. 이럴 때는 이 위에 있는 수 옆에 있는 수가 0일 때는 그 0 위에 있는 수를 적어줍니다. 여기도 0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젠 요 마지막 행, 이 수를 찾아보면 이 수 위에 옆에 0이 있네요. 그죠? 이때는 요 0 위에 있는 수가 내려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자, 루스 판별식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하고 판단하는 방법은 이 일렬의 부호가 변하지 않으면 이 특성 방정식은 안정이 되고요. 이 일렬의 부호가 변화가 있으면 이 특성 방정식은 불안정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죠. 부호가 한 번 바뀌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선 부호가 변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특성 방정식은 불안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불안정한 근이 몇 개냐 이것까지 물어보면 부호가 두 번 변했기 때문에 불안정한 근은 두 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5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이런 문제도 루스 판별식의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연습 삼아서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6번 제어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의 A, 시스템 행렬이라고 합니다. A가 0, 1, 마이너스 3, 4고요. B는 입력 행렬이라고 하고요. 입력 행렬은 1, 1분의 1이 아니라 1, 1입니다. 요거 삭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상태 방정식을 주고 특성 방정식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 있죠. 이때 특성 방정식은 S의 I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시스템 행렬을 곱해준 값이 0이다. 이 식이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서의 이 I는 단위 행렬, 즉 100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S 곱하기 단위 행렬 1001 마이너스 시스템 행렬 01 마이너스 3, 4 이 식을 먼저 계산해 보면 여기다 S 곱하고 S 곱하면 S, 0, 0, S란 행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행렬에 시스템 행렬 0, 1, 마이너스 3, 4를 빼주면 S 마이너스 0은 S, 0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3, S 마이너스 4는 S 마이너스 4는 0. 이런 행렬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가지고 이제 특성 방정식을 찾는데요. 특성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행렬이 A, B, C, D는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때 특성 방정식은 A, D, A와 D를 곱한 값에 마이너스 B, C, B와 C를 곱한 값은 0이다. 이렇게 해서 특성 방정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가지고 특성 방정식을 찾아보면 S 곱하기 S 마이너스 4, S 곱하기 S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곱하기 3,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유도해낼 수 있고요. 이 식을 풀이하면 S랑 곱해서 S제곱이 되고요. S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마이너스 4S, 그리고 마이너스 곱해줘서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특성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어려운 수학에 관련된 그런 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푸는지 알고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방법을 알면 누구든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6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7번 어떤 제어 시스템의 개루프 이득이 이런 값을 가질 때 이 시스템이 가지는 근계적 가지수는 근계적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근계적의 개수 어떻게 구할까요? 이 개루프 전달 함수에 0점과 극점을 구한 후에 그 0점과 극점의 근의 개수가
많은 수와 근계적 수와 동일하다고 했죠. 그러면 극점과 0점을 한번 구해볼까요? 극점. 이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든 S의 근. 자, 보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 0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있겠습니다. 즉 극점은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4개가 있고요. 0점. 0점은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0점의 개수는 1개입니다. 4개와 1개 중에 더 큰 개수는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근계적 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죠.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스스로 한번 극점과 0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개수도 한번 세보셔서 답을 찾아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8번 다음 회로에서 입력전압이 V1, 출력전압이 V2의 전달함수 GS는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래서 이 VT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VS 입력 분의 요 출력 V2의 T를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V2의 S 값을 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전달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입력부터 구해볼까요? 입력. 이런 회로가 나왔을 때 전달 함수 S로 바꾸는 방법은 요 L을 LS로 바꾸고 이 C를 CS분의 1 그리고 R은 그냥 R로 이렇게 변환시켜 놓은 다음에 구하라고 했죠. 자, 전류도 마찬가지로 IS로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입력전압을 구하면 입력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 더하기 여기 걸리는 전압 더하기 여기 걸리는 전압이 될 거예요. 그죠? 전압 V는 IR, 즉 요 R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L,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은 LS의 IS,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 곱하기 전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요 C에 걸리는 전압 CS분의 1에 전류를 곱한 값이 여기 걸리는 전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R에 걸리는 전압 R은 그냥 R이라고 했죠. 그래서 R, IS로 이렇게 입력 전압을 구하게 됩니다. 자, 출력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죠? 즉 여기 걸리는 전압이 출력 전압입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 V1이고요. V2의 S 출력 전압을 구하면 그냥 R, IS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 출력 전압이니까 이 저항에만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분의 출력, 즉 이것 분의 출력 RIS를 식을 정리를 해 볼까요? 자, 입력분의 출력, 그죠? 입력 우리 LSIS 플러스 SC분의 1IS 플러스 RIS 그리고 출력 RIS라는 거 찾아냈죠? 이거 정리해 보면 우선 IS는 IS대로 다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LS 플러스 CS분의 1 플러스 R 분의 R이 되고요. 요 분모를 CS로 통분시키면 CS분의 LSCS가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CS분의 LCS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CS분의 1 플러스 CS분의 RCS가 되겠습니다. 이거 분의 R. 요 분모를 다시 정리하면 CS로 묶을 수 있겠죠. 통분해서 LCS의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 분의 R이 되겠습니다. 자, R도 1분의 R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요거 번분수로 계산하면 요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에다 넣고 LCS의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요 먼 거 요렇게 곱해서 분자에다 두면 RC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회로를 가지고 전달함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L을 LS로 바꿔주고 C를 CS분의 1 그리고 R은 그냥 R로 바꿔주고 계산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입력을 구하고 출력을 구한 후에 입력분의 출력을 정리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런 회로를 주고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연습 삼아서 꼭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68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9번 특성 방정식의 모든 근이 S평면의 JW축 허수축에 있을 때 이 제어 시스템의 안정도는? 자, S평면에서의 그 안정 불안정 인계 안정을 찾는 방법은 근이 이 좌반면에 있을 때 안정이라고 하고요. 이 우반면에 있으면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허수축, 여기가 허수축이고 여기가 실수축입니다. 이 허수축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 이때는 임계 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허수축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임계 안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한 게 여기 해설에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요거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Z평면에서의 안정 불안정 구하는 방법. Z평면에서는 이렇게 단위원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단위원 안에 존재하면 안정, 단위원 바깥에 존재하면 불안정, 그리고 근이 이 단위원의 원주에 걸쳐 있으면 이때 임계 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면을 S평면 이렇게 그려져서 안정 불안정 임계 안정을 찾는 평면을 Z평면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렇게 구분하셔서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번 논리식을 간단히 하면, 자, 이 논리식을 보면 AB 플러스 A에 B바 플러스 AB가 있죠. 이것은 A 플러스 B에 플러스 A를 곱한 이런 형식과 같죠. 이런 형식은 이 A가 사라지면서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거 법칙이에요. 논리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AB 바 플러스 AB는 A 플러스 AB 플러스 AB의 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A 바의 B. 자, 여기서 A 두 개 똑같이 있죠. 그래서 A로 묶어주면 A에 B 플러스 B 바 플러스 A 바 B가 되는데 요 B 플러스 B 바는 그냥 1이 됩니다. 즉 A 플러스 A의 부정인 A 바를 이렇게 더해주면 그냥 1이 돼요. 자, 얘가 1일 때 B 바는 0이 되겠죠? 1과 0을 더해주면 1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A가 0일 때 A 반은 1이 됩니다. 그죠? A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더해주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B 플러스 B 바 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식은 A 플러스 A 바 B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 식은 이것과 이것을 더한 거 곱하기 이것과 요 뒤에 있는 걸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논리 법칙입니다.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A 플러스 A 바 1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답을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나온 세 가지 법칙 요거는 암기해 두셔야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A는 A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즉 이 식을 풀이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A가 되죠. A 플러스 A는 A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즉 여기 A 플러스 A는 A다.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고요. A 플러스 A 반은 1, A 플러스 A 반은 1.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 플러스 C는 A 플러스 B, 요거 플러스 아닙니다. BC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즉 A 플러스 BC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로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다는 거. 요거 세 가지 법칙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성간전압이 VAB 볼트인 삼상 평형전원의 대칭부와 R옴이 그림과 같이 접속되어 있을 때 AB 두 상 간에 접속된 전력계의 지시값이 W와트라면 C상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자, 이 전력계법에서 유효전력 구하는 공식 P1 플러스 P2가 있죠. 그런데 삼상이 평형이랍니다. 즉, 이 전력계법에서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구한 전력량과 여기서 구한 전력량을 두 개를 합치면 P로 하는 게 여기 W로 나타나니까 W로 하겠습니다. W1과 W2를 이렇게 더한 값으로 유효전력을 구하죠. 이게 이 전력계법에서 유효전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삼상 평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측정되는 전력과 여기서 측정되는 전력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유효전력은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그냥 EW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력계법을 이용해서 구한 유효 전력은 EW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는 식으로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전력을 구할 수가 있죠. 코사인 세타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유효 전력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IC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지요. 여기서의 IC는 3상이 평형하기 때문에 BC, IB, IA, A상, B상, C상에 흐르는 전류는 다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식이 루트 3 V 성간전압 AB가 되겠습니다. 그죠?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EW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회로에는 저항밖에 없기 때문에 역률은 1입니다. 그래서 역률이 1이기 때문에 루트 3 성간전압 VAB분의 EW로 유효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과 같은 것을 찾으면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가야 될 부분, 중요한 부분은 3상, 여기 3상이 평형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측정된 전력과 이렇게 측정된 전력은 같다는 거. 즉, 이 전력과 이 전력을 더한 EW가 유효 전력이 된다는 거. 유효 전력 우리 알고 있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에서의 부하가 다 저항 부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코사인 세타는 1이라는 거. 요런 내용을 배울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불평형 3,3 전류가 A상의 전류가 이런 값을 갖고 B상의 전류가 이런 값을 갖고 C상의 전류가 이런 값일 때 역상분 전류 I2는 이 문제 2020년도 제1회에서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그때는 역상분이 아니고 정상분 전류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선 역상분 전류 구하는 공식 3분의 1의 A상의 전류 플러스 A제곱. A제곱은 240도를 의미하고요. 복소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플러스 A의 C상의 전류. 여기서 A는 120도고요. A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3분의 1의 I상의 전류 15 플러스 J2 여기 문제가 잘못됐네요. 15 플러스 J2가 맞습니다. 이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J 플러스 240도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 곱하기 B상에 흐르는 전류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40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120도죠.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J10 얘를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만 기입을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아마 1번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1-2분의 1 J 2분의 루트 3을 이거 대신 1 각도 240을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어도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수 대신 1 각도 120도라고 이렇게 넣어도 똑같이 이런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거 공학용 계산기 누르는 법 좀 어려우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또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공학용 계산기도 한번 눌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0번 회로에서 25매 저항에 소비하는 전력은 몇 와트인가? 여기서의 소비하는 전력을 구해라. 그 얘기죠. 여기서 소비하는 전력 I 제곱에 R로 구할 수 있죠. 저항은 25ohm이라는 걸 여기에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서 전류를 구한 다음에 전류의 값을 여기다 적용해서 소비 전력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여기 전압원이 있고요. 여기 전류원이 있습니다. 전압원과 전류원 합쳐서 2개 이상이면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중첩의 원리에서의 기본이 되는 규칙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킨다. 이게 중첩의 원리에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고 뭐 밀만의 정리, 노턴의 정리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시킨다.
자, 그러면 우선 전류원을 개방시키고 25매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면 여기가 개방됐습니다. 그러면 회로는 여기가 개방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겠죠. 즉 이런 회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 27V가 걸리는 이런 회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회로를 얘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다 이렇게 두고요. 얘도 이렇게 세워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런 회로가 되겠죠. 이것과 이것과 똑같은 회로입니다. 이걸 좀 복잡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요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무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 25매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여기에 흐르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되겠죠. 25미 여기 있으니까요. 자, 우선 이 회로의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해볼까요? 여기에 합성 저항은 직렬이기 때문에 20하고 5하고 더한 값, 그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이 병렬이기 때문에 합분의 9, 그 다음에 이것과 여기 구한 합성 저항과 1은 직렬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합성 저항 더하기 1옴이 되겠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합성 저항은 20옴과 5옴을 더한 이것과 두 개 병렬이기 때문에 합분의 9, 4 플러스 여기에 합친 합성 저항 분의 4 곱하기 20 플러스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 가로친 부분이 여기서의 합성 저항이죠. 그죠? 여기서 합성 저항과 1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이 여기서의 합성 저항은 4.45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 저항을 알았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알 수 있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 해서 이 합성 저항 분의 여기에 인가된 전압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계산하면 합성 저항 4.45옴 알아냈죠. 분의 여기 걸리는 전압 하면 6.06A 됩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6.06A.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하는 공식. 이 모든 값에 저항을 더한 것 분의 내가 원하는 방향의 반대쪽에 있는 저항 값을 곱하고 전체 전류 값을 곱하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전체 저항을 다 더합니다. 4 플러스 20 플러스 5 분의 내가 알고 싶은 방향의 전류는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쪽 방향의 반대 방향인 이 저항 값을 여기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분의 4 곱하기 전체 전류의 값 6.06 하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0.8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를 개방하고 25매 흐르는 전류를 구해냈습니다. 이번에는 전압원을 단락하고 25매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자, 전압원을 단락. 그러니까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이렇게 단락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회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에 전류원이 있고요. 여기 끝에 1옴이 있고요. 여기를 단락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단락하고 이쪽에 1옴이 있고요. 여기에 1옴 그리고 여기에 20옴 여기 20옴 그리고 여기에 5옴 그리고 여기에 4옴이 되는 이런 식의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이 전압원을 단락시킨 거예요. 문제에서 준 회로를 가지고 이 전압원을 단락시키면 이런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저항을 이쪽으로 옮겨요. 옮겨도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저항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1옴이 여기 붙어 있는 이런 회로가 되고요. 이 20옴의 저항을 1로 이렇게 세우면 쭉 25mm 1로 쓰고요. 이렇게 쭉 당겨와서
이런 식의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즉, 좀 전에 제가 그렸던 회로랑 이 회로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로가 이 회로를 의미합니다. 똑같죠? 이것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난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번 이렇게 옮겨 보세요. 자, 이것도 6A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우선 여기서의 합성 저항 더하기 이 저항 분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저항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거 분해 이 5옴 곱하기 전체 전류 하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의 합성 저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의 합성 저항은 이것과 이것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합분의 곱 1 플러스 4 분의 1 곱하기 4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4 분의 1 곱하기 4 한 것과 20옴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옴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 부분에서의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어요. 합성 저항은 20.8옴. 그냥 20옴이라고 두겠습니다. 계산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둔 겁니다. 그래서 20옴으로 두고, 자, 이쪽의 합성 저항이 20옴.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이것을 더한 것 분해, 우리가 흐르는 전류의 반대쪽에 있는 저항 곱하기 전체 전류 하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0 플러스 5 분의 반대쪽에 거 5옴 곱하기 전체 전류 하면 1.2A가 흐릅니다. 자, 이쪽으로 1.2A가 흘러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쭉 나눠진 전류가 여기서 또 합쳐지는데, 여기서 합쳐지는 전류값은 이 전류값과 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20옴에 흐르는 전류는 1.2옴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이때 전류는 전압원을 단락했을 때 20옴을 지나는 그때 전류죠. 그래서 전압원을 단락했을 때의 전류 1.2옴, 1.2A와 1.2A와 전류원을 개방했을 때의 전류 0.8A를 더하면 합성 전류는 2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옴의 전류는 2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 이런 회로에서 전압원이 있고 전류원이 있는 이런 회로에서의 이 20옴을 지나는 전류는 2A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20옴에서의 소비하는 전력 P는 I 제곱 곱하기 R이죠. 그래서 P는 I 제곱 곱하기 R. 그래서 2A의 제곱 곱하기 저항 20옴 하면 80W가 소비 전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80W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푸는데 좀 오래 걸리는 문제긴 한데 문제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첩의 원리 같은 경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천천히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첩의 원리 같은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4번 RC 직렬 회로에 직류 전압 V볼트가 인가되었을 때 전류 IT에 대한 전압 방정식이 이런 값을 가질 때 전류 IT의 라플라스 변환인 IS는 어떻게 되겠는가? 단 C에는 초기 전하가 없다. 여기서 이 전압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이 V는 직류 전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직류 전압을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S분의 V가 됩니다. 즉 V 곱하기 S분의 1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V 곱하기 S분의 1은 R은 그냥 R이 된다고 했죠. C분의 1은 CS분의 1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R, IS 플러스 CS분의 1, IS 변환된 이 IS를 이렇게 적어주면 IS로 이렇게 묶고 R 플러스 CS분의 1 이렇게 식이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IS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IS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R 플러스 CS분의 1이 넘어가서
이 S분의 V에 나눠준 형태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요 분모를 CS로 통분해주면 CS에 그러니까 요 R을 통분하면 CS분의 RCS가 되겠죠. 그래서 CS분의 RCS 플러스 CS분의 1을 해주면 CS분의 RCS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분의 S분의 V. 그래서 이것 곱하기 번분수죠.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에다 두고 먼 거 곱해서 분자에다 두면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SS 이렇게 약분돼서 RCS 플러스 1 분의 VC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보기를 보면 이게 없죠. 그래서 문제 보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분모에 RC를 묶어주면 RC, 요 RC가 나와서 여기는 S만 남고요. 요 1은 RC분의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CC 약분이 돼서 R분의 V 곱하기 S 플러스 RC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이 문제는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설에 이렇게 쭉 제가 써놓은 이 풀이들은 한번 답을 맞히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식을 정리해 보는 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연습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74번은 암기하고 가는 문제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5번 선간전압이 100V이고 역률이 0.6인 평형 삼상 부하에서 유효 전력이 아니고요. 무효 전력입니다. 요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효 전력 Q가 10kB일 때 선전류의 크기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우리 피상전력 구할 때 공식이 뭐죠? 피상전력은 단위가 볼트 암페어이죠. 그래서 루트 3의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피상전력을 구합니다. 여기서의 이 전압은 선간전압이고 전류는 선전류죠. 그래서 이 선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V 넘어가서 이 피상전력에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전류는 루트 3V의 피상전력이 됩니다. 그런데 피상전력은 보면 우리 이런 삼각형을 그려서 전력을 표시할 때 여기가 유효전력이고요. 여기가 무효전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피상전력이에요. 여기가 세타고요. 자,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이 됩니다. 여기서 무효전력을 구할 때는 무효전력은 피상은 넘어가서 사인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상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 식에서 피상전력을 구하면 요 사인 넘어가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 분의 무효전력이 피상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피상전력은 사인 세타 분의 무효전력. 그리고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가 0.6이라고 줬죠. 자, 코사인 세타가 0.6일 때 사인 세타는 0.8이 되죠. 이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 세트예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 사인 세타는 0.6이죠. 요거 암기하고 있으면 이런 계산 문제 나올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난 이런 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자, 코사인 세타가 0.6일 때 여기서의 이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코사인을 넘겨주면 됩니다. 근데 이 코사인은 넘어갈 때 이게 뭐 나눠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크 코사인으로 변해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 세타는 아크 코사인 0.6, 이거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이때 각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넣고 계산하면 53.1도가 나와요. 53.1도. 역률이 0.6일 때, 코사인 세타가 0.6일 때 이때 각도는 53.1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인, 요 각도 두면 사인 값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53.1도를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을 하면 0.8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코사인 세타가 0.6일 때 사인 세타는 0.8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0.8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피상전력을 구할 때 사인 세타 분의 무효전력이라고 했죠. 자, 사인 세타 53.1도 아크 코사인 0.6 해서 구해낸 각도죠. 분의 문제에서 10kB 줬습니다. 10kB를 분해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때 피상전력은 12.5kV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시키고요. 전압 100V 줬죠. 그래서 I는 루트 3 곱하기 100 분의 단위가 kVA죠. 기본 단위 볼트 암페어로 바꿔주면 12.5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답은 72.2A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니까 여러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좀 이해가 되는데 뭔가 조금 모르겠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그런 부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회로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의 문제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번 그림과 같은 T형 4단자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 A와 C는 자, 이런 T형 회로에서 A, B, C, D 구하는 공식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A는 이렇게 해서 A 1 플러스 Z3분의 Z1으로 구할 수 있고요. B는 이쪽으로 이렇게 얘가 A고요. B는 Z1 플러스 Z2 Z1 플러스 Z2 플러스 Z3분의 Z1 곱하기 Z2 Z1 곱하기 Z2 C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쪽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래로 해서 Z3분의 1 D는 한번 이렇게 갔으니까 이제 반대로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D는 1 플러스 Z3분의 Z2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A와 C를 구하는데 Z1은 Y1분의 1이고 Z2는 Y2분의 1, Z3는 Y3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Z1, Y1분의 1 플러스 분의 Z3, Y3분의 1 하면 얘는 1 플러스 Z1분의 Z3이 됩니다.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이렇게 해서 A는 1 플러스 Z1분의 Z3이 되고요. C는 Z3분의 1이기 때문에 Z3, Y3분의 1분의 1, Y3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Z1분의 Z3, C는 Z3,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 T형 회로에서의 A, B, C, D 구하는 거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A, B, C, D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7번 어떤 회로의 유효전력이 300W, 무효전력이 400바이다. 이 회로의 복소전력의 크기, 단위를 보니까 볼트 암페어, 피상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요 밑변은 유효, 그죠? 요 높이는 무효, 그다음 요 빗변은 피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피상은 볼트 암페어, 유효는 와트, 무효는 바가 되죠. 그래서 이때의 피상전력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놓으면 요 빗변, 요 길이, 즉 피상전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유효전력 문제에서 줬죠. 300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 400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놓으면 500V 암페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7번의 답은 2번이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꼭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8번 저항이 4옴, 오메가 L이 3옴의 직렬 회로에 전압을 이런 전압을 인가할 때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자, 소비 전력 또 나왔습니다. 소비 전력 어떻게 구할까요? I 제곱 R 와트로 구할 수가 있죠. 자, 문제에서 저항을 줬어요. 근데 전류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전류를 또 구하는데 이때 인가한 전압을 보니까 비정연파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앞에 1이 있으면 기본파, 그리고 오메가 앞에 있는 숫자로 그 고조파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파와 3고조파가 이렇게 합쳐진 형태의 전압을 인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의 전류도 기본파에 흐르는 전류 더하기
예, 여기 3고조파에 흐르는 전류로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때 소비전력은 기본파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 플러스 3고조파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로 이렇게 두 소비전력을 더해서 전체 소비전력을 구합니다. 예, 여기서 R을 동시에 들어가 있는 R로 묶으면 R에 기본파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플러스 3고조파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으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기본파에 흐르는 전류를 우선 구해볼까요? 예, 기본파에 흐르는 전류는 기본파의 임피던스 분의 기본파의 전압의 실효값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유도성 리액턴스. 이 회로가 RL 회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가 될 겁니다. J 유도성 리액턴스. 자, 우선 기본파기 때문에 이때의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오메가 L이 될 거예요. 기본파기 때문에 이 오메가 앞에 1이 있는 겁니다. 자, 보면 저항 4옴 줬죠. 그리고 오메가 L 3옴 줬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임피던스는 4 플러스 J3.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할 때는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래서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이때 기본파의 임피던스의 크기가 되고요. 이거 분해, 자, 기본파의 실효값, 기본파 전압의 실효값은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줍니다. 최대값, 이 부분이 최대값이죠. 그래서 100 루트 2 나누기 루트 2를 해서 이 식을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이때 기본파에 흐르는 전류는 20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3고조파에 흐르는 전류도 이것과 똑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이때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전류를 구하는데 이때 임피던스 3고조파에 흐르는 임피던스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R 플러스 JXL인데 XL이 임피던스죠. XL이 3 플러스 J 오메가 L로 이렇게 나타내어지는데 3고조파기 때문에 요 오메가 앞에 3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L의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저항은 4옴 플러스 J의 3 곱하기 오메가 L이 3옴이죠.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이때 3고조파의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할 때는 실수의 제곱 더하기 허수의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죠. 루트 실수의 제곱 4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의 제곱 분의 제 3고조파, 요거 2가 아니라 요거 3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3고조파 전압의 실효값, 요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루트 2 분의 50 루트 2. 이 내용을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을 해주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5.08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기본파에 흐르는 전류 20A, 그리고 3고조파에 흐르는 전류 5.08를 넣어주면 전류 4옴 곱하기 기본파에 흐르는 전류 20A의 제곱 플러스 3고조파에 흐르는 전류 5.08 제곱 해주면 이때의 소비전력은 1704W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기본파의 전류를 구할 때는 기본파의 임피던스, 기본파의 전압의 실효값이 들어가야 되고 그 고조파, 3고조파의 전류를 구할 때는 3고조파의 임피던스 분의 3고조파, 이게 3이라고 했어요. 3고조파의 전압의 실효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요거 꼭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 고조파를 나타낼 때는 오메가 앞에 이렇게 숫자를 곱해준다는 거, 이것까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가 L이고 단위 길이당 정정 용량이 C인, 아니 아니라 인이 돼야 되겠죠. C인 무손실 선로에서의 진행파 속도, 전파 속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전파 속도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답은 루트 LC분의 1입니다. 이 루트 LC분의 1은 위상 정수분의 위상각 오메가로 이렇게 나타내어지는데 이 위상 정수가 그 위상각 곱하기 루트 LC로 또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 위상각 이렇게 약분돼서 진행파 속도, 전파 속도는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전기 자기약에서의 전파 속도 뭐지요? 루트 유전율 곱하기 투자율 분의 1.
이것과도 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행 파속도, 전파 속도는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번 t가 0에서 시간이 0초란 얘기입니다. 0초에서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t는 0에서의 전류값은 몇 암페어인가? 단 커패시터의 초기 전압은 없다. 자, 이 문제는 과도 현상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RC 직렬 회로에서의 전류값은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R분의 전압의 2의 자연상수 마이너스 RC분의 1T로 나타내어지는데 여기서 시간을 0초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두면 식은 R분의 2 자연상수의 0승 모든 수의 0승은 1이 되죠. 그래서 이때 전류값은 저항분의 전압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이 회로에서 전압 100V 줬죠. 그래서 100 나누기 저항값 1kΩ 줬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0의 3승 하면 10분의 1 해서 이때의 전류는 0.1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암기해야 될 공식은 이게 되겠죠. RC 회로에서의 과도 현상에서 나타나는 전류의 크기. 요거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암기하고 가자면 RL 회로에서의 과도 현상에서 나타나는 전류의 크기는 R분의 2 1 마이너스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L분의 R 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시정수는 R분의 L이 되고요. RC 회로에서의 시정수는 RC가 된다는 거. 요거까지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80번의 답은 1번이고요. 요거 간단한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정리해 보시고 회로이론 해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도 제2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회차를 만났을 땐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계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문제 답만 외우고 가시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해설들 이런 거 한번 쭉 한번 그냥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그 목적은 답을 찾기보다는 그 어려운 계산 문제를 정리하면서 거기서 알 수 있는 간단한 기초 수학 그리고 회로 이론의 간단한 이론들을 알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